어제 배당금을 체크하는 이유와 그래서 배당 투자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배당 투자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일부 방송을 했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방송을 내용을 또 추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일단 채권 주식이 합쳐진다, 배당 투자는. 그리고 중소형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기업이 많다라는 부분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시세 움직임에 좀 둔감한 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좀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종합지수든 뭐든 이 상승은 좀 이제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거지만, 하락이 배당 수익률 때문에 더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든든한 나침판이 되는 거죠. 받침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떨어진다면 감사합니다라고 매수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든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든 굉장히 둔감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면 또 내용이 중복되니까 넘어가면, 시세 차익으로 목적을 하면 좀 답답하고 못 견디고 도중에 팔아버린다. 이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왜? 움직임이 둔감하니까. 워낙 느리게 움직이니까. 주식은 시세 차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 못 버티고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모멘텀이 있든 아니면 뭐 뉴스에 나오는 어떤 이제 인기 종목을 쫓아다니게 되면 더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팩트죠. 버는 사람들 많지 않고 있는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어쩌다 한 번, 어쩌다 몇 번.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는 돈 벌기는 힘들다. 내가 들어가는 시점이 고점일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뭔가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담보로 잡을 거냐? 없으면 매일 고통에 시달리는 거죠. 하락지마다. 왜? 담보가 없기 때문에. 담보가 뭐가 있어야 하락을 하더라도 나는 믿을 게 구석이 있어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단순히 시세상만 따라갔다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고통에. 종합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시장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적다. 왜냐하면 둔감하기도 둔감하고 좀 답답하거든요, 주가가. 근데 얘네들은 배당이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인데 떨어져서 시가 배당률 10%라고 치면 매수자가 들어와요. 바보도 아닌 이상 들어오죠. 시중 금리가 2배인데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단 바로 들어오지는 않겠으나 그 이자의 하락은 막아준다. 단 이 배당을 해주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떨어질 수는 있죠, 단기간에. 근데 배당 투자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들어올 것이라는 거죠. 이상 네트워크가 1년에 12% 시가 배당률이 나오는데 왜 더 떨어질까요? 모르거든요. 뉴스에 잘 안 나오고 중소형주이고 이러다 보니 그걸 꾸준히 돈을 나올 수 있겠다 없겠다에 대한 보고서가 없는 거죠. 알아볼 생각은 없으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좋겠거니 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상 네트워크처럼 시가 배당률 12% 주는데 왜 안 함?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뭐 보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자, 일단 넘어가서, 그래서 분기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요거 정도는 해야 됩니다. 뉴스를 보든지 뭘 보든지 보셔야 되고, 뭐 방법은 부동산처럼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하듯 배당금을 받는 법. 오늘 리츠 뭐 이런 것처럼 리츠 자체가 내가 건물주를 되고 싶은데 그 건물 통으로 사는 건 내가 좀 관리도 힘들고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 건물을 산 회사가 리치에 사네? 거기서 배당 잘 주네? 가져가는 거죠.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듯이 내가 관리하지 않아도 상장된 그 회사가 관리를 하지 본인이 직접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장기 목적으로 나는 한 6% 정도로 내 자산의 6%를 배당으로 꼭 받고 싶다 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유통비율이 좀 낮고 대주주 지분이 좀 높은 기업들 많고 거래량도 조금 낮기 때문에 황금성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그 정도로 많이 받을 생각이면 종소세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겠죠. 뭐 종소세 나는 상관없이 많이 받겠다라는 자산가분들은 이런 식으로 굳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보다는 훨씬 적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장기 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게 뭐 하다가 이게 상승 모멘텀이 몇 년에 한 번씩은 발생합니다. 경험치에 의하면 웬만한 배당주들 보면 몇 년에 걸쳐서 있다가 한번 상승하면 크게 상승을 합니다. 크게 상승을 하고 그때 나 지금 배당금 받는 것보다 지금 시세 차익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난 파는 게 낫겠다라고 판될 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꽤 크게 오릅니다. 오를 때 배당주는 오를 때 한번 눈에 띄기 시작하면 크게 오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당이 많이 주는 회사들 위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굉장히 단기로 보면 안 되고 장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이 부분 때문에 몇 년치에 한번 오르는 것 때문에 전체 수익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배당률 높은 기업들은 물타기가 좋습니다.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팔아야 돼, 사야 돼, 뭐 해야 돼 모르잖아요. 근데 딱 배당만 보면 어때요? 배당률이 좋다, 시가 배당률 올라간다 라고 하면 이건 손절이 아니라 계속 물타기 할수록 좋죠. 왜?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니까. 단 한 10에서 30% 정도로 하락 있는 의미 있게 하락을 했을 때 물타기를 했어도 좀 의미 있게 될 때 그때 물타기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또 하나 방법은 배당락 때 매수를 하고 배당일 근처에서나 한 10월 정도에 되면은 배당주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유틸리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수익률을 계산을 해봐요. 내가 지금 올해 딱 이제 얘네들 주는 배당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가 배당률을 계산해 보면 내가 지금 뭐 한 6%인데 배당락 때 생각보다 크게 떨어졌어. 한 8% 떨어졌어. 그래서 한 내가 산 게 받는 건 6%인데 시가까지 하면 한 8%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배당을 받지는 않았지만 배당락 때 매수를 해서 배당 기준일 때 팔아서 배당을 받지 않았어도 그만큼 이상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단타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뭐 배당을 못 받았다고 해서 나 올해 이제 배당 기준 넘어가 가지고 주주 못 돼 가지고 못 받았어 이렇게 포기할 일이 아니라 배당락 때 크게 하락하는 기업들 찾아가지고 배당 수익률 계산하는 거죠. 이때 계산을 하면 내가 8%까지도 예상할 수 있겠다 배당 기준일에. 뭐 그렇게 해서 좀 크게 배당락
중에서도 살짝 하락하는 게 아니라 좀 크게 떨어졌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미리 매수를 했다가 파는 단기 방법도 있습니다. 이익과 배당금 증가하는 기업을 타겟으로 장기 보유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부동산처럼 장기 임대하는 것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얘는 이제 정기라고 친다면 이익과 배당금 같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으로 장기를 하면 분명히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생각보다 3배, 4배 정도 오릅니다. 같이 오르는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은 이미 성장이 끝나고 안정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나고 매출이나 이익이 안정되고 거기다가 성장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익이 다 성장을 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장기로 보유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시로 배당률 8%에서 배당률이 5% 떨어질 정도의 주가 상승률은 60% 달해요. 그러니까 제가 꽤 크게 오른다는, 서너 배 이상의 크게 오른다는 말이 좀 이해되시라고 한번 예시로 줬습니다. 8%에서 5% 떨어지는 주가 상승률은 수익이 한 6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좀 움직임이 둔하고 유행에 따라가지 않고 이럴 뿐입니다. 단지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크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트를 짜서 전체 포트에서 시중 금리 이상은 되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박스권 매매로 도시가스 등 유틸리티 중에 그냥 박스권에서 매수 시가 배당률에 따라서, 시가 배당률은 주는 거는 똑같지만 더 주겠냐 안 주겠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 기업을 이름이 생각을 안 나는데 리치도 그 중에 하나고요. 리치 이런 기업들은 여기에 해당될 거고, 청산했을 때 또 오르고, 제가 방송으로 한번 리치 관련돼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공시를 보면 배당을 주는데, 자기들이 소액 주주들,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 주주들을 좀 더 배당을 업해주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소액 주주들 혹은 대주주 아닌 기업들의 그 주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향후 계속 배당을 올려줄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눈에 띄면,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하면 올라가겠죠. 지금 보면 배당률 한 6%, 7%도 많고, 리치 같은 경우는 아직 7%, 8%, 이런 분들은 7%, 8% 정도의 연간 수익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위험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건 채권에다 주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중에 뭐 예시를 든다라고 하면 박스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상단 하단이 정확하죠. 2만 최소 빼고 나머지 3만원 정도에, 상단은 4만원 정도 계속 지금 10년 동안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배당락 하락했다가 오르다가 하락했다가 오르다가 계속 배당락 때 하락했을 때 거의 거래량이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있지만
실제로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나죠. 근데 월간으로 보면 하락을 하더라도 방어판이 있고 상승을 하는 부분도 적당선에서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죠. 상승하는 것들이 옛날에 좀 나온 것들이 있고, 이제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라 타이밍은 뭐 예시를 보면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고도 방송한 것 중에 과거에 배당이 좀 높았던 것들에 대한 시가 뭘 볼까요? 잠깐만요. 지금은 아니었지만 배당 주로서 유망했던 때는 이때 굉장히 유망을 했던 부분들인데 2010년 전부터 2008년도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그러죠. 뭐 이때 계속 배당은 진짜 거래량 없이, 그때 시가 배당률 거의 10% 정도 됐을 겁니다. 10% 정도 이상도 됐고, 이런 상황이어서 눈에 띄고 나서는 나중에 60만원까지 올랐죠. 10만원대에서 왔다 갔다 7만원 이하도 왔다 갔다 하다가 6배를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계속 배당이 증가하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은. 이 기업도 제가 방송을 한국셀서브 방송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동안 행보를 계속 하다가 행보를 계속 합니다. 여기 배당률밖에 안 보이잖아요. 주가 흐름이 10만원 이하에서 계속 배당만 나오다가 모멘텀이 생성이 되면서 더 이상은 이 배당률은 너무 아깝다, 또 사겠다, 특히 저금리 뭐 이런 시점에 되면서 60만원까지 상승을 했었다. 이런 경우는 보유보다는 적당선에서 파는 게 좋죠. 6배 올랐으면 이렇게 장기 보유하기 좋고, 하락을 해도 크게 문제 될 거 없이 나는 배당이라는 담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업들 찾는 그런 관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배당이 준 얼마가 되고 시가 배당률이 얼마 되고 내가 들어가는 시점에 얼마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중요하고, 이걸 제대로 줄 수 있겠느냐 라는 현금이랑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만 확인하면 크게 아주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